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된다고요? 네,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 이상의 생명보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꼭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 곽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부동산 생활 누리고 계시죠? 이제 날이 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더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요즘 어떠세요? 12월과 1월에는 아무래도 연말 새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상담이나 전화 문의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는데요. 2월 들어서부터 다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고요. 상담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피드백 주고 계시거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산관리 밑거름이 되는 은행과 예금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막 시작되려는데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저희 유튜브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어서 조금 끊어갔는데요. 현희 씨나 시청자분들만큼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은행과 이자율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사실 우리 세대 어렸을 때는 돈 모으는 방법으로 은행 적금이 최고였잖아요.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아직도 몸과 생각에 배어서 돈 있으면 어쨌든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현희 씨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그럼요. 그야말로 웰메이드 드라마로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는 드라마인데요. 근데 갑자기 드라마는 왜요? 응팔에서 관련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김성균 씨가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었다고 삼성전자, 한미약품, 태평양화학에 투자해 보자고 하는데요. 당시 은행에 다니던 성동일 씨가 주식이 너무 올랐으니 이자율이 17%인 적금에 넣어두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전부 사실이에요. 23년이 지난 후인 미래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보다 적금을 선택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웃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적금 이자가 17%였을 때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자율로 생각하기에 숫자가 굉장히 크고 생소하네요. 지금 보면 이자율만 17%가 아니라 복리였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랄 만한데요. 당시는 주식시장보다 은행 복리 상품이 훨씬 더 좋았던 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은행에 돈 넣는 게 돈 불리기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그 좋은 방법을 다음 세대인 저희들에게도 전달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자가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은행은 돈을 관리하기에는 아주 안전한 곳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면 또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한 거죠. 네. 지난 시간에는 좀 더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 다루셨으니까 오늘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나 다른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설명하시는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안전하고 건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현희 씨, 네.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은행은 끊임없이 예금을 독려해서 개인의 돈을 유치하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해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합니다. 그럼 은행은 어떤 대출 상품을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글쎄요, 아마도 규모가 크고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원래 가장 팔고 싶은 상품에 대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오며 가며 은행 보면 항상 홈론을 밖에 광고하고 있고
관련 이메일도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찍어봤는데 맞았네요? 훌륭합니다. 경제 원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거든요. 대출 상품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은행은 일단 원금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도 손실이 없는 담보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주택융자를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왜죠? 상업용 건물과 비교했을 때 주택의 공실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들은 어디엔가 꼭 거주를 해야 하잖아요. 네, 공실률이 낮다는 것은 그 공간이 비어 있을 확률이 낮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안에서 렌트가 됐든 사업이 됐든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재택근무가 늘고 안타깝지만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은행들은 더더욱 홈런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곳에 대출해주지 않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런 시기에는 사업자금 대출 좀 어렵겠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은 직장에 속해서 월급 생활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씨, 은행에서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저도 월급 생활밖에 해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신용대출로는 사업자금 규모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큰 자금을 융통하려면 아무래도 담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택융자를 아직 갚고 있다거나 개인 소유집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사업자금 대출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은행은 대출 상품을 팔아서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된다고요? 네,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 이상의 생명보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꼭 해당 은행으로 해놓아야 합니다. 뭔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 받을 때 의뢰이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사실 은행은 역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겨도 그 대출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은행이 갑자기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자산 관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은행은 이렇게 수익 내는데 열심이고 자기들이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 2차, 3차 장치까지 철저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하다는 이유로 은행에 우리 자산을 너무 쉽게 턱턱 내어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돈으로 은행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은행이 그 이득을 여러분께 나눠주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내 돈으로 은행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은행이 권유해주는 상품들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뜨끔하는데요. 그래도 금융상품 가입할 때 원금 보장 되는지, 원금 손실 없는지는 제가 꼭 확인하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산 관리를 하시려면 거기에서 한 발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원금만 유지한다. 그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요즘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인플레 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죠. 2020년부터 2021년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련 보조금이 많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체 비율은 최소 2%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대도시다 보니까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어림잡아 3%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3% 미만인 금융상품에 돈을 맡기신다면 원금이 손실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네, 예전에 어르신들 은행 못 믿어서 집에 뭐 장판 밑에 큰 돈 두신다는 이야기 들으면 집에 두면 이자도 못 받고 손해보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율이 낮은 상품에 넣어놓는 것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네요.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최소 인플레이션이 넘는 3% 이상의 복리로 돈을 주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복리 3% 이상 이자율을 가진 투자처는 그럼 어떻게 찾나요? 정답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인터넷의 시대잖아요. 구글링 조금만 하셔도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처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자산관리 전문가잖아요. 네.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부동산은 안전자산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은행의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여유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플랜을 꼭 짜셔서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일부는 공격적인 투자처의 균형 있는 투자로 전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은행은 투자의 기능은 없고 금고처럼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은행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예비금 정도만 예금에 넣어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계좌 열면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니까요. 미니멈 밸런스 유지하는 것도 새는 돈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좌 이용료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계좌는 꼭 닫으시는 게 좋고요. 미국 은행에는 적금 상품이 없지만 사용하시는 계좌를 적금처럼 저축 습관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시다가 돈이 조금 모여서 목돈이 생기면 그 돈을 안전한 투자처로 옮겨서 돈을 불려가시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은행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의 순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예금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 모아진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계획해 보시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케미부동산 자산관리 밑거름 1. 은행은 금고. 이제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으로 생각하세요. 자산관리 밑거름 2. 3% 이상 복리여야 실질적 수익 효과.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넘어야만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밑거름 3.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투자.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처에 계획성 있고 균형 있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케미부동산 자산관리의 밑거름이 되는 은행과 예금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의 자산관리의 밑거름이 확실히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관리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캐치프레이즈 외쳐볼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밑거름이 되는 케미부동산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질문과 제안으로 선정되시면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도시에 가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얼바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